예를 들어서 내추럴의 끝판왕이 그 우리나라 내추럴 3인방 뭐 총총, 이유진, 김승현 요 세 분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분들보다 1% 정도 못하게 몸을 만들면서 사실은 몰래 약을 쓰지만 내추럴 코스프레를 한다?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 세 사람보다 몸을 훨씬 좋게 만들어놔. 그리고 내추럴 코스프레를 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칭찬을 듣고 싶을까요? 아, 유전적으로 뛰어나다. 훨씬 열심히 운동하나 보다. 유전자가 좋나 보다. 훨씬 똑똑하게 운동하나 보다. 이런 특별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리보다 가슴이 앞서는 거죠. 형님, 조영재 인스타로 계속 게시하는데 좀 끌어봐. 조영재가 뭔데? 조영재가 누군데? 처음 들어봤는데? 아, 남성 호르몬 0.7 뭔가 했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번에 한 두어 달쯤 전에 조준이 가짜 내추럴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한다고 여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제가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거기에 남성 호르몬 0.7이 나와버림. 그러니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없어지고 뭔가 어그레시브한 느낌, 뭐 도전적인 뭐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지고 소위 남성성이 너무 떨어져 간다고 느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고 제가 2.4가 나왔어요. 저는 제 거 2.4 듣고도 놀랬어요. 저는 최소한 3은 나올 줄 알았어요. 최소한 아무리 낮아도. 그러니까 보통 한 3.5에서 4.5는 나와야 되는 거고 제가 좀 안 좋아도 3.0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2.4 나와서 너무 놀랬거든. 근데 몸이 제 한 3배만 한데 심지어 20대 초반인데 남성 호르몬이 0.7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추럴이래. 대상포진 때문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진 모르겠어. 근데 좀 말하기 좀 껄끄러워서 일부러 피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특히 외국 사례에 좀 많이 보이는 건데 되게 몸이 강인해 보이는 바디빌더들인데 대상포진을 포함해서 무슨 뭐 림프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피부 뭐 암 어쩌고 저쩌고 뭐 폐에 물이 차는 뭐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잘 들어볼 수 없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걸리지 않는 그런 병들을 바디빌더들이 잘 걸려. 많이 걸려.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질환들을 겪고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쓰면은 뭐 간이 안 좋아진다, 심장이 안 좋아진다 이쪽 얘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페이스로 얼굴이 뭐 되게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혹은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몸에 있는 여러 호르몬 수치들, 그다음에 몸에 있어야 하는 성분들, 뭐 있으면 안 되는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여러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몸이 지금 유지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처먹는 영양의 느낌이 아닌, 그러니까 단백질 좀 많이 처먹는다든지 비타민 좀 많이 처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성분을 바꿀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하는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인 거죠. 거기에 남성 호르몬은 뭐 당연하고 저기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에페드린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걸 몇 년을 때려 놓으면은 몸의 밸런스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병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로 돌아가신 빌더들이 계셔. 근데 저는 그분들 얘기는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셨고 아프셨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하는 거는 너무 실례인 것 같고, 어쨌든 왜 바디빌더들은 대상포진 같은 걸 왜 이렇게 많이 걸릴까? 바디빌더들은 왜 이렇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을까? 바디빌더들은 왜 이렇게 어디가 많이 아플까? 근데 하물며 내추럴 바디빌더다? 내추럴 바디빌더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다? 글쎄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 내추럴 3인방 삼형제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잖아. 이유진 씨, 총총 씨, 그 다음에 김승현 씨, 그 다음에 한 두어 분 정도 더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 계셔. 이분들이 뭐 이런 뭐 대상포진이든 뭐 나발이든 이런 거 걸려가지고 뭐 골곤된다고 징징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질환에 걸려가지고 몸이 다 빠졌습니다 이런 거 나온 거 본 적 있습니까? 괜히 내추럴 보디빌더를 평가할 때 몸의 타임라인을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이프타임 내추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알고 얘가 뭘 실수를 하면 걸리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내추럴 바디빌더인지 볼 때 그 김종국 형님 끌었던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미국에서는 꽤나 능력 있는 내추럴 감별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추럴인지 볼 때 이 몸의 타임라인을 봐요. 갑자기 몸이 좋아졌다든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든지 중량이 갑자기 올랐다든지 중량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약물을 쓴다는 거는 작용으로 갑자기 몸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반작용 부작용으로 갑자기 떡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약물을 쓰면서도 잘 써서 혹은 인자강이라서 그냥 쭉 적절하게 우상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안 아프게 은퇴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 대표적으로 제이 커틀러 같은 사람들. 로니 콜먼이 지금 목발 짚고 다니는 데 비해서 제이 커틀러는 로니보다 선수 생활을 더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있죠. 지금도 몸이 꽤 좋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뭔가 우상향이 아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입니다. 갑자기 떡상하거나 갑자기 떡락하거나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다고 막 입원을 하고 막 이런 등등. 그리고 미국에서도 올해 아주 많이 유명했던 바디빌더가 이제 돌아가셨죠. 쓰는 빌더였습니다. 그 사람은 감춘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쓰던 사람이었는데 나이도 젊었어. 28살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막 몸이 괴물같이 좋지도 않았어, 심지어. 근데 이제 갑자기 급사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안 알려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상 좀 나쁜 짓이 있었어도 돌아가시면은 굳이 그걸 캐지 않습니다. 굳이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묻죠. 그리고 만약에 뭐 0.7을 나온 저 사람이든 뭐든 본인이 약물로 의심받는 게 억울하잖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내면 돼요. 그냥 앞으로 인스타로 일할 게 아니라 앞으로 뭐 굉장히 짧은 주기로 계속 그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받으시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운동 강도, 그다음에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시잖아? 그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 내추럴 3인방 그런 사람들이 그걸 다 한 거예요. 설기관 아저씨도 그런 걸 다 한 거고, 설기관 아저씨도 대보협 소속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핑 테스트를 받았고, 그래서 그분은 거의 뭐 10년 이상 엄청 많은 도핑 테스트를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의심도 받은 적이 없어. 항상 클린하게 통과를 하셔서. 우리나라 그 내추럴 3인방이라고 불리는 그분들도 자기 자체적으로 굉장히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피검사 같은 거 하면서 보여주고 헌혈 같은 거 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그 기간 동안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진 적도 없고 몸이 떨어진 적도 없고 계속해서 아주 느리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라이프타임 내추럴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도 이 사람이 100% 라이프타임 내추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옛날에는 잠깐 썼었을 수도 있고 정말 라이트하게 어떻게 좀 잘 써가지고 숨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혈액 도핑이라든지 이런 거 해버리면 사실 뭐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혈액 도핑을 잡을 수 있는 도핑 테스트는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건 올림픽 레벨에서는 하는 거지. 그래서 100%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을 하겠죠. 저건 내추럴 맞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 0.7 나온 분이 진짜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몸이 마티가 가가지고 잠시 잠깐 저렇게 나온 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인스타로 싸우실 게 아니라 그냥 대상포진을 치료를 하시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앞으로도 짧은 주기로 검사를 계속 하시면서 그냥 남성 호르몬만이 아닌 다양한 수치들을 공개를 하시고 그 기간 동안의 퍼포먼스 증명하시고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계속 증명을 하시면 그뿐이에요. 알아서 사람들이 믿어. 그리고 나는 뭐 0.7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추럴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좀 나는 불쌍해. 이게 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전과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내추럴 코스프레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전에 1티어 바디빌더들은 대한보디빌딩 협회 소속이었습니다. 대한보디빌딩 소속으로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뛰면서 당연히 전국체전이 주가 되고,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하시는 분들이 지자체에 연봉 계약을 하고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어.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내추럴이어야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스포츠가 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IOC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올림픽 하는 데에서 정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의 전부 산하 집단입니다. 모든 게 양궁협회든 보디빌딩 협회든 뭐 축구협회든 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약물을 쓴다, 우린 스포츠 아닙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피아는 쇼라고 하죠. 올림피아 프로 쇼라고 하죠. 왜냐하면 올림피아는 스포츠가 아니니까. 바디빌더들은 운동선수가 아닌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WWE 선수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약물을 쓴다고 인정을 하면은 나는 부정한 운동선수가 되는 거고 계약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지만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계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돈 때문에 내추럴 코스프레를 한 거죠. 이해는 머리로 이해는 되죠. 나쁜 짓이지만. 근데 그래서 예전에 약물을 사용하는 거를 숨기던 그런 시절 00년대가 지나가고 나서 2010년대에 많은 게 바뀌고 2020년대가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픈을 합니다. 뭐 김강민, 장성엽, 그다음에 타노스, 그다음에 박재훈 이런 사람들, 뭐 황철순 형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저기 누구냐 김준호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다들 약물 케미컬 하는 걸 인정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케미컬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사람이니까 인정. 저 사람이 내추럴 경기에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인정하고 보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냥 로니 콜먼 보듯이 보는 거야. 제이 커틀러 보듯이 보는 거야. 시범 보듯이 보는 거야. 근데 박재훈 씨가 몇 년 전에도 지금 정도 몸이었나요?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박재훈 씨도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뭔가 굉장히 꿈이 커 보이고 엄청난 열정과 어그레시브가 보이는 사람인데 아직은 좀 아쉬운데 하체만 좀 좋고 상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리버스 황철순 아니야? 철순이 형이 상하체 비율이 이렇게 안 맞듯이 이 사람은 반대로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박재훈 같은 사람들이 진짜 상남자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아직 본인 실력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케미컬을 사용하는 걸 숨기지 않고 자기가 나아가는 모습을 몇 년 동안 매일매일 증명을 했어. 만약에 초반에 내가 올림피아 나갈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 사람이 운동을 잘 못했든 뭐 어쨌든 해서 몸이 안 나왔어? 그럼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큰 소리만 쳐놓고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잖아. 근데 박재훈 씨 같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본인의 목표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얘기하고 다녔고 실제로 그걸 이루어내고 있어. 어제도 굉장히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몸을 보여줬죠. 본인 히스토리에서. 뭐 내년에 더 좋아질 것 같고 내후년엔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내추럴 코스프레이어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이 새끼들은 자기는 안 될 걸 아는 거예요. 얘들은 자기가 안 될 걸 알아. 근데 특별해지고 싶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케미컬을 쓰는 사람이야. 케미컬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존나 열심히 해서 증명을 하면 이제는 손가락질을 많이 안 받는 시대입니다. 케미컬 쓰고 실력 보여준 사람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건 사고 일으킨 게 아닌 이상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상 케미컬 바디빌딩, 프로 바디빌딩을 인정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약물 사용자 처벌 법안이 있는 나라고 과태료를 100만 원을 묻니다. 그래서 테크니컬리 박재훈 씨도 올림피아 나갔다 오셨죠. 원래 과태료 100만 원 무셔야 돼. 물론 그게 실제로 행해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헬스인들,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심정적으로, 여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케미컬 바디빌딩, 프로 바디빌딩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추럴 코스프레를 한다? 저 새끼들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새끼들이야.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싫어하는 능력 없고 노력하기 싫지만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새끼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흑자야 니보다 운동 훨씬 열심히 한다. 저보다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원하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건 거죠. 자, 내가 4시간 일하고 월급 100을 원합니다. 내가 4시간 일하고 월급 1000을 원합니다. 이상하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제가 운동하는 것만큼 원할 뿐입니다. 내가 운동하는 것만큼 원하는 거야. 욕먹을 일이 뭐가 있어. 운동 좀 열심히 안 한다고 뭐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크게 욕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노력을 나보다 훨씬 열심히 한들 내추럴 끝판왕으로 인정받고 싶다. 근데 심지어 내추럴도 아니다?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쟤들은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박재훈이나 뭐 여러 케미컬 바디빌더들처럼 본인이 이걸 꽂아가지고 진짜 끝까지 가보고 싶다.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쓰지만 안 쓴 척하면서 내추럴의 끝판왕 정도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조절도 잘 못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추럴의 끝판왕이 그 우리나라 내추럴 3인방 뭐 총총, 이유진, 김승현 요 3분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분들보다
1% 정도 못하게 몸을 만들면서 사실은 몰래 약을 쓰지만 내추럴 코스프레를 한다?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 세 사람보다 몸을 훨씬 좋게 만들어놔. 그리고 내추럴 코스프레를 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칭찬을 듣고 싶을까요? 아, 유전적으로 뛰어나다. 훨씬 열심히 운동하나 보다. 유전자가 좋나 보다. 훨씬 똑똑하게 운동하나 보다. 이런 특별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리보다 가슴이 앞서는 거죠. 머리로 영리하게 냉정하게 계산을 하면 사실 몰래 약을 쓰면서 내추럴 끝판왕급 대우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몸을 좀 아쉽게 만들면. 근데 이 대가리가 멍청한 건지 가슴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추럴 치고 몸을 너무 좋게 만들어 놓는 거야. 내추럴 치고 중량을 너무 많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칭찬을 받고 싶다? 무슨 칭찬 받겠습니까? 아, 유전자가 뛰어나나 보다. 와, 데드 300을 뽑아? 유전자가 뛰어나나 보다. 팔이 55cm야? 내추럴인데? 20대 초반인데? 와, 유전자 뒤지나 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안 불쌍할 수가 있습니까? 월급 300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월급 500을 벌어도 흥청망청 쓰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월급 5천, 1억 받는 사람들한테는 개 쭈구리가 되니까 저 사람들 옆에는 설 용기조차 없어. 그래서 월급 300 받는 사람들 옆에 서서 나는 너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500 받는 거임이라고 말하고 싶은 개 쫄보 정신병자들을 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보면 이제 요즘에 그 정체성을 바꾸고 여자 대회를 나가는 예전에는 남자 선수였던 사람들을 보는 기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게 남자 선수로서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였는데 갑자기 성정체성 얘기하면서 여자 대회 나가서 여자 학살하고 다니는 새끼랑 똑같이 보여요. 자기랑 동급인 사람들하고 다퉈야지. 왜 본인보다 약하다고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센 척을 하고 다니냐고. 이게 싫다고 나는. 그 내추럴 코스플레이어들도 똑같아요. 왜 내추럴들 사이에서 특별해지고 싶냐고. 꽂았으면 씨발 꽂은 사람들 옆으로 가라고. 꽂은 사람들 옆에 가서 족밥 되라고. 왜 안 꽂은 척하면서 내추럴 옆에 서서 우월한 척을 하냐고. 이게 나는 기병신 같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롤 할 때도 존나 싫어해요. 본래 티어가 지가 다이아래. 근데 뭐 브론즈 실버 게임에 왔어. 부계로. 막 이래저래 하다가 기분 나쁘면은 욕을 존나 해요. 네가 이러니까 만년 브론즈지 실버지 이러면서. 니도 나랑 같이 게임하고 있거든 이러면 나 이거 부계거든. 본게 다이아거든. 이지라라는 새끼가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다이아인가 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줄 아나 봐. 저는 그냥 개 병신으로 보여요. 그냥 천하의 병신으로 보여요. 나는 롤을 10년간 열심히 했지만 브론즈인 사람보다 걔가 훨씬 더 병신 같아요. 왜냐? 진짜 본인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별하지 못하니까 부계정으로 실버 브론즈 같은 거 하나 처만들어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정신병자 수준으로 개병신으로 보여요. 그냥 루저 새끼 같아요. 그런 새끼가 인생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영원히 루저로 살 거예요. 다이아 루저든 마스터 루저든 금화 루저든 어쨌든 루저예요. 왜냐? 본인하고 동급인 사람들하고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없는 새끼들이니까. 저는 그냥 항상 기준이 비슷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걸 좀 싫어해요. 잘못을 했어도 정직하게 들이박자, 덜박하자. 잘했어도 정직하게, 잘못했어도 그냥 정직하게 하자.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